자, 일단은 배를 매며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우리 여기 제재 연구 있는데 제재 연구는 좀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 아니다. 그 위에 거기 위에 여기 오른쪽 가장 위에 있지. 거기 좀 볼게. 자, 이 작품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두두에서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행위에 빗댄 서정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사랑과 관련된 작품이다. 이 정도만 잡고 그 다음에 제재연구 왼쪽 부분에 왼쪽에 제재연구 볼게. 갈래는 넘어가고 성격 보면 서정적이라고 했지. 서정이라는데 정이 뭔 뜻이야? 서정시라고 하는데 정은 감정, 그렇지. 감정을 소술해가지고 서정적이라고 해. 감정, 정서를 소술했다. 다음에 사색적이라는 게 사색이 뭐 하는 거니? 사색하다. 사색. 사색에 잠기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지. 생각. 그렇지. 생각. 다음에 비유적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빗댄 표현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다음에 낭만적이다. 제재는 넘어가고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했어. 그래서 작품은 일단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그린 작품이다. 자, 다음 첫 번째 특징의 유추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 이 작품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유추야. 우리 유추할 때 유자가 비유하다 이 뜻이야. 비유하다. 그래서 어떤 다른 대상을 빗대어서 표현하면 빗대어서 설명하면 그건 유추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비유의 방식이 사용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다음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다. 그러는데 이 작품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사랑,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의 밑줄 쪽에 배라고 적어놓자. 이 배를 이용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전달한 작품이야.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넘어가면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 밑줄치고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 원래 사랑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추상적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이제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작품에 해당돼. 사랑을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서 배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색적 어조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전했다. 자, 됐으면 작품 들어가 볼게. 자, 들어가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라고 했어. 일단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등 뒤로 털썩이나 털썩 밑줄 치고 털썩 같은 말 뭐라고 하니? 그렇지. 음성상징어야. 음성상징어. 참고로 이 털썩이란 말은 의성어 대한대. 털썩. 소리 대한대. 되지. 그렇지. 이거 의성어 맞아. 다음에 털썩. 의태어 대한대. 그렇지. 주저하는 모양이나 이런 것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의성어면서 의태어에 해당돼. 그럼 이게 왜 선생님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의성어라고 하면 어느 감각에 해당돼? 소리니까 어느 감각. 다시 소리면 청각. 청각도 되고 의태어면은 그렇지. 시각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청각적 요소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해. 다음 밧줄이 날아왔는데 밧줄은 동그라미 치고 왕별. 밧줄의 의미는 알아줘야 돼. 우리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줄이 닿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이 닿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밧줄의 의미는 무엇이다? 인연이다. 꼭 외워주고. 자, 그래서 나는 나 동그라미 치고 시에서 1인칭 표현 나타나면 무조건 이건 뭐에 해당된다고? 화자지. 시적 화자야. 자,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배를 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배를 맨다도 밑줄 치고 별표. 배가 의미하는 게 사랑이거든. 그럼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렇지? 배는 뭘 의미한다고? 사랑.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의 시작. 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다시 아주 천천히 모습이지. 조용히도 밑줄 치고 조용하다잖아. 조용하다라고. 조용하면은 감각이 어느 감각이 되니?
조용한 것은 청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엔 또 청각적 요소가 담겨 있어. 자, 그리고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 다시 동그라미 치고 배는 사랑은 대상을 의미하는 거지. 자,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다음 들어가서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호젓한이라는데 이건 이 단어는 옆에 따로 정리할게. 호젓하다. 호젓하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알고 있어? 조용하다 그러지. 고요하고 쓸쓸하다 이런 뜻이야. 다시 뭔 뜻이라고? 고요하고 쓸쓸하다. 일단은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가 호젓하다야. 문학작품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단어 외워줘야 돼. 자, 호젓한 부둣가에 여기는 가로 묶어주고 공간적 배경이지. 시적 공간적 배경이야. 자, 호젓한 부둣가 공간적 배경 시에서 배경 파악은 또 돼야 돼. 자, 이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왔어. 아까 배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사랑한 대상이었지. 자,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그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이거 가로줄 묶고 별표. 즉 사랑을 이루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잖아. 사랑은 곧 무엇이다?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사랑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 이연의 내용이 되는 거지. 자, 됐으면 넘어갈까? 자, 넘어가서. 자,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야. 그럼 배 주변엔 구름도 있고 빛도 있고 시간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구름, 빛, 시간 요거 동그라미 치고 요것도 중요한 요소야. 별표. 얘들은 배 주변에 있는 거지.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 심의한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의 주변 요소에 해당돼.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요소들. 자, 이것과 함께 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너희들도 나중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거 아니야. 그 친구만 사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만나게 된다고.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가족들과도 같이 만난다고. 그래서 꼭 주변 사람들 같이 봐. 자, 그렇게 떠 있는 배. 자,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한 사람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무엇과도 같이 만나게 된다? 그렇지. 주변 요소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가지가 있어. 자, 그런 걸 처음 아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화자가 깨달은 점에 해당돼. 자,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는데 울렁이며 요 구절 밑줄 치고 별표. 요 구절도 중요해. 자, 일단은 배가 울렁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미는 흔들리는 모양. 요걸 이해할 수 있겠어. 흔들리는 모양. 자, 그런데 배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사랑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렇지.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울렁울렁하지. 누가 울렁울렁해져? 내 마음이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요 화자의 설레는 마음, 요걸 의미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울렁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배가 흔들린 모양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설레는 마음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요 울렁인다는 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잖아. 울렁인다는 요 단어가 지금 흔들리는 모양, 설레는 마음 두 가지 의미를 둔다고. 그래서 하나의 시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게 되면 고를 때 사용된 표현 기법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중의적 표현. 표현 기법으로는 중의법이라고 해요. 중의법. 여기는 중의법이 사용됐어.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됐으면 우리 왼쪽 아래 보면 정리된 게 있는데 요 유치한 시상전개가 있는데 요거 쭉 묶어주고 요거 쭉 묶어주고 요거 쭉 묶어주고 왕별.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요거 쓸 수 있어야 돼. 자, 보자. 밧줄이 날아왔지? 밧줄이 갑자기 날아왔어. 아까 밧줄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
인연, 그렇지. 그래서 사랑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시작됐다. 인연이 갑자기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띠는 거지. 다음에 밧줄로 배를 맺지. 배를 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사랑을 받아들인다. 사랑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였어. 다음에 구름과 빛과 시간이 배와 함께 메어졌지. 아까 구름과 빛과 시간이 미한 바가 뭐였어? 그렇지. 사랑하는 대상의 주변 요소들이었지. 그래서 배와 함께 맺은다는 얘기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인 일이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고. 다음 마지막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잖아. 그렇지. 이 얘기는 온종일 마음이 어떤 거야? 설레는 것이다. 그래서 요 유추 과정.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배를 매는 일이야, 사랑이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랑 얘기를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럴 때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 한다? 유추라고 한다. 까지 정리됐니? 오케이. 자, 그리고 유추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밑에 보면 화자는 다음 유추자 사랑을 맺는 일과 아니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사성. 우리 비유가 나타나려면 대상 간에 유사성이 있어야 돼.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우리 사랑이란 건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사랑이란 추상적 감정을 다음 배를 매는 일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서 형상화했다.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학습활동 넘어가서 자, 1번 학습활동 1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시적 상황을 이해해보자라고 했는데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지금 배경을 묻고 있는 거지.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어? 부두가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가는 화자가 뭘 하고 있냐는 이건 상황과 관련 있는 거야. 화제의 상황, 화자는 뭐 하고 있었니? 그렇지. 그래서 넉넉히 앉아 있다가 다음 줄로 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던져진 밧줄을 메고 있다. 밧줄을 메고 있다. 자, 됐으면 넘어갈까? 넘어가서 자, 강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시상의 전개 양상을 파악해보자라고 하는데 1연에서는 예고 없이 들어온 배를 맨 경험을 얘기했고 다음 2연에서는 배를 매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온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지. 어쩔 수 없는 사랑이었지. 다음에 3연 넘어가면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에 4연 넘어가면 사랑이란 어떤 것이다에 대한 깨달았어. 사랑이란 어떤 거였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 주변까지 함께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됐던 거지. 깨달음에는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사연에 이제 깨달음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마지막 5연에서는 온종일 울렁이며 떠있는 배 얘기 나왔었지. 자, 다음 넘어가 보자. 자, 이 시에서 느끼는 화제의 정서는 막 울렁이고 있잖아. 그렇지, 울렁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랑을 무엇으로 여긴다? 그렇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랑을 운명으로 여긴다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설렘을 느꼈지. 그 외에 뭐, 환희, 놀라움, 경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주면 되겠지. 이 중에 핵심적인 정서는 설렘이야, 설렘. 자, 넘어가자. 자, 다음 2번 문제. 자, 이 시를 감상한 학생들의 대화다. 이연을 바탕으로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미루어 생각해보고 대화를 완성해보자. 자, 요거.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의 우연히 별 그럴 일 없으면서 넉넉히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정훈이. 여기서는 사랑의 시작이 마치 부두로 들어오는 배를 밧줄로 매는 것 같다는 화제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왠지 그럴듯한 비유라는 느낌이 드는 걸. 맞아. 그래서 이때 배 동그라미 치고 배가 뭘 의미한다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 이걸 의미했었지. 자, 그랬더니 그럼 밧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정훈이. 여기서 밧줄 동그라미 치고 사랑이 시작되게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해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무엇을 의미한다?
2년. 줄이니까 2년을 의미하지. 자, 다음에 도형이. 그렇다면 그 밧줄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날아온다 했다. 요 구조를 밑줄 치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이다? 갑자기 운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갑자기 운명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정훈이 마무리. 그렇지.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요것도 밑줄 치고, 요것은 뭘 의미한다? 요거 어쩔 수 없으니까. 운명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명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마지막 도형이. 그런데 뒤에서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 요 밑줄 치자.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 요것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다? 주변 요소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요소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작품의 성격은 낭만적인. 사랑이니까 당연히 낭만적인 작품이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요 구절의 의미들이 있었지. 요것도 출제 요소니까 구절의 의미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이거 외우라 그랬어. 이거 내신이기 때문에, 맞아. 이런 수준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서술형 문제 풀어야 되잖아, 우리는. 단답형 문제. 그래서 외워야 돼. 자, 제가 쓱 넘어가서. 다음에 3번.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의 19에 사용된 이미지가 어떤 효과를 준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미지는 감각, 심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 다시 이미지는 어떤 말과 바꿀 수 있다? 심상, 또 감각. 이렇게. 자, 밑에 내려갈게. 자, 이미지, 심상은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의 감각적 형상, 이것을 의미한다.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니? 5가지 우감각이 있지. 그리고 이거 외에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공감각적 이미지도 있어. 그래서 여기 표시 좀 하자. 자, 감각적 이미지에는 동그라미 치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나머지 공감각. 같이. 자, 총 몇 가지? 6가지가 있는 거지. 자, 시에서 이미지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거나 화제 상황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자,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자.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했지. 털썩. 그래서 밑에. 자, 조용한 가운데 느닷없이 밧줄이 날아오는 상황을, 이런 상황을 환기하는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사랑도 다음에 밑주자, 요 의미지, 요 구조의 의미. 예고 없이 갑자기 운명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였지. 운명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운명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새로운 사랑이 운명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털썩을 통해서 드러나는 감각. 어떤 감각이라고? 털썩? 그렇지. 시각과 또 그렇지. 청각. 시각과 청각적인 의미 나타났어. 다음에 두 번째. 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라고 했어. 조용하지. 자, 부두에 닿기에 매우 느리고 조용하게 다가오는 배의 이미지가 나타나. 다시 한번 볼까? 매우 느리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다가오고 있어. 매우 느린 거는 뭘 통해 알 수 있어? 어느 감각?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다음에 조용한 것은 청각적으로 드러나지. 이런 배의 의미를 통해 새로운 사랑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온 상황. 이 밑주시자. 이 구절에는 새로운 사랑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온 상황에 해당돼. 자, 됐으면 다음 거.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운동을 떠있지. 울렁이며 떠있었지? 그렇지, 울렁였지. 그래서 빛이 환한 바다 위에서 파도에 일렁이는 배의 이미지야. 밑줄 쳐볼까? 빛이 환한 바다 위에서 파도에 일렁이는 배의 이미지. 어떤 감각이니? 환하다. 시각이지, 그렇지. 환한 것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시각이지. 자, 이런 걸 통해서 다음에 가는 의미는 이 구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온종일 설레는 화제의 정서를 나타냈지. 온종일 설레는 화제의 정서.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자.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이 나타나는 감각은 어떤 감각? 시각과 청각. 이 구절의 의미는 새로운 사랑이 운명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다음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가 멀리서부터 닿았지. 이때는 어느 감각? 시각과 청각. 요 구절의 의미는 새로운 사랑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상황. 다음에 빛 가운데 배가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는 어느 감각?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요 구절의 의미는 지금 온종일 설레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냈어. 여기까지 됐지? 자, 됐으면 넘어가 보자. 다음 4번. 그냥 외우는 게 좋아. 4번 별표. 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한 요소라는데 운율은 뭐 하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 운율은 그렇지. 반복되는 모든 것들은 운율 형성해. 반복되는 모든 것들은 운율 형성한다. 밑으로 해서 뭐도 없이 라는 구절이 반복됐지?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참고로 뭐도 없이가 반복되고 있지. 다음에 여기 사용된 표현 기법 하나 더 접자. 무엇도 없이와 무엇도 없이가 문장 구조가 동일하잖아. 그렇지. 대꾸법. 이 작품에는 대꾸법도 쓰였다. 다음에 자, 뭐뭐 니은다, 뭐뭐 한다, 맨다, 닫는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지. 니은다라는 이것은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는 거야. 시제가 현재형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현재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 현재형 어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 그치? 받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메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의 형태가 반복됐고. 다음에 구름과 빛과 시간이 반복되고 있지.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지.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 되었으면은 넘어가자. 뭐 5번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친구랑 공유한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가자. 혼자서 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요 밑에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넘어갈게. 넘어가고. 자, 다음에 6번 마무리. 자, 요거 다음 시를 감상하고 배를 매며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작품인데 나룻배, 행인, 시적 대상에 해당되겠지. 자, 됐으면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자. 나는 나룻배, 당신 행인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 나 동그라미 치고 나 나왔으니까 작품에 뭐가 되겠어? 시적 화자이지. 그다음에 당신 동그라미 치고 당신은 몇 인칭? 2인칭 표현. 2인칭은 시에서 무조건 뭐가 된다고? 청자가 되겠어. 그렇지. 자, 그리고 요 두 개연을 요 두 줄을 좀 묶어주면 나는 무엇이다. A는 B다 형식이지. 사용된 표현기법 뭘까? 그렇지. 은유법. A는 B다는 은유법이지. 직유법은 아니야. 그렇지. 은유법. 다음에 위에 줄과 아래 줄의 문장 구조가 유사하니? 그렇지. 유사한데 붙어 있어. 그렇지. 대꾸법이 되는 거지. 대꾸법. 자, 들어가서. 자, 당신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요거 밑에 써 있으니까 뭐뭐 했습니다, 비읍니다 꼴에 말을 쓰고 있는데 경어체를 쓰고 있지. 경어체가 뭐를 써? 상대를 높이는 말, 상대를 높이는 말, 청자를 높이는 말을 뜻해.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한 사랑, 존경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서로 어때? 대조적이지. 그렇지, 대조법이 있었어. 대조적. 자,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울이 의미하는 것도 밑줄치고 별표. 여울은 어떤 상황이든 넘어가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뭐 고난, 역경, 장애물 모두 부정적 의미를 두고 있어. 여울은 고난을 의미한다.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혹은 장애물을 의미한다. 여울물이 뭔지 알고 있니? 여울이 뭔지 알고 있어?
개울물이 흐르다가 되게 좁아지는 곳이 있어. 개울물이 흐르다가 좁아지는 곳. 잠깐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곳이 있다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여울이라고 불러. 여기가 여울이야. 참고로 여울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세. 물살이 세고 빨라. 좁은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졸졸졸 이렇게 소리가 나. 자, 그래서 여울을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이라고 하는데 뭐뭐라면 꼴이 나왔으면은 뭐뭐면 꼴이니까 이거 뭐에 해당되니? 가정. 이거 가정형이야, 가정형. 자,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람 그 다음에 눈비 이것도 밑줄 치고 별표. 바람 그 다음에 눈비도 별표. 얘들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그래서 위에 나왔던 여울과 똑같은 이미지에 해당돼. 실형 고난을 의미하는 시가 되겠지. 자, 이런 걸 맞으면 밤에서 낮까지 항상이라는 뜻이지. 밤에서 낮까지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당신의 모습은 어때? 무정하다는 걸 수 있지. 당신 무정한 사람이야. 무정함. 자, 그러나가 나오면은 이것도 별표. 그러나가 나오면 별표. 항상 무조건 시상의 전환을 나타내. 시의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야. 시의 흐름이 바뀌어. 시상의 전환.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믿고 있는 거지. 믿음의 태도. 자,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마지막 나는 나로 빼 당신 행위로 끝났지? 시작과 끝이 동일하잖아. 뭐라고 했어? 이런 거. 수미상관. 그렇지. 수미상관. 머리랑 꼬리가 같으니까 그렇지. 주제를 강조한 효과가 있을 테고 다음에 위아래를 딱 받치고 있으니까 안정감도 줄 수 있지. 안정감. 그 다음에 당연히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운율 형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이거 꼭 외워주도록 하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가지 더. 자, 그 다음에 한용운이라는 작가와 관련지어서 조금만 더 봐야 돼. 한용운이라는 분은 이분이 스님이면서 또 독립운동가였어. 스님이면서 독립운동가였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 자, 여기 보면 당신은 이러네. 당신 행위라는데 여기서 당연히 그냥 사랑시로만 봤을 땐 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로 봤을 때는 조구일 수 있고 그다음 스님으로 봤을 때는 중생이나 부처로도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부처님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연인, 조국, 중생, 부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 자, 정리되었으면 아래 내려가서 자, 이건 쭉 읽어보면 되겠다. 나룻배와 행위에 드러난 나와 당신의 관계를 파악하여 주제를 정리해보자. 자, 난 나룻배라고 했는데 당신을 안고 어떤 물이든 건너가지.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낡아가고 있잖아. 그치? 반면에 당신 행위로서 나를 흙발로 짓밟고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려. 그렇게 봤을 때 오죠. 일단은 높임말 썼지? 무슨 채? 경어체를 썼다.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 희생적 태도. 이 작품이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낸다. 주제는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이 되는 거지. 헌신적.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지. 희생적이라는 말과 비슷하지. 자, 되었으며 밑으로 내려서 마무리. 자, 배를 매매와 나룻배와 행위를 비교하여 감상하고 두 작품에 나타난 배의 의미상 유사점, 차이점을 말해보자 하는데 유사점 밑줄, 차이점 밑줄, 그 다음에 이건 별표. 서술형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봐줘야 돼. 자, 먼저. 자, 배를 매매 배, 동그라미 치고 배를 매매 배는 운명적으로 다가오고 설렘, 기쁨을 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지. 자, 반면, 예비에 다음에 나룻배와 행인의 배 동그라미 쪽 이 배는 누굴 의미했어? 화자 자신이고
그다음에 희생, 인내, 그다음에 기다림의 존재가 되는 거지.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존재이다. 자, 마무리 들어와서 마무리. 자, 그래서 두 작품 모두 다음 주제가 배가 사랑과 관련 있는 상징으로 쓰였다. 요것은 공통점이지? 사랑과 관련 있는 상징이다. 이거 공통점. 반면에 배를 매면서 달리 나룻배와 행인에서 배는 희생의 이미지를 환기하지. 그래서 요건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하자. 공통점과 차이점, 유사점과 차이점 이거 봐야 돼. 공통점은 배가 뭐랑 관련이 있다? 사랑과 관련 있는 상징이다. 사랑과 관련 있는 상징이다. 이건 공통점, 유사점. 반면 차이점은 나룻배 행에서의 배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 희생의 의미를 환기한다. 희생의 의미를 환기한다.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야, 환기하다는. 다시 환기한다가 뭔 뜻이라고? 불러일으킨다. 희생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희생의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까지 하면 되겠어. 자, 정리가 됐고. 넘어가기 전에 요거 왼쪽 날개 부분에 제재형부 있지? 요것도 정리하자. 자, 자유시 서정시 넘어가고 성격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겠지. 다음에 대조적인 건 누구랑 누가 대조가 돼? 그렇지. 당신과 나의 태도가 대조가 됐지. 나랑 당신이 대조가 됐다. 나와 당신이 대조가 된다. 구도적이란 말인데 이거 별표치고 구도적. 도 또는 진리를 추구한다. 구도할 때 도는 도자지. 이 한자 알고 있지? 도자.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자야. 다음에 구자는 구할 구자야. 그래서 도를 구한다. 도를 추구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보통 뭐 이렇게 불교적이나 종교적인 작품 이런 작품들의 구도적 성격이 담겨 있어. 자, 오전 의지, 희망, 긍정적이고 주제는 인내, 희생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자, 은유법 사용되었지, 은유법. 그다음에 상징적 의미도 있었고, 자, 이걸 통해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대조적 성격도 있었지. 자, 대조적으로 설정해 주제를 형성했다. 그다음에 경어체 사용됐다는 것도 특징이었지, 경어체. 그래서 경어체를 사용했는데 담담한 어조가 나타나. 담담한 어조. 담담한 어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영탄적 어조가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야. 감탄을 나타내는 영탄이 잘 안 나타나면 담담하게 돼. 다음에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다음에 우리 수미상관 구성이었지? 수미상관. 운율, 형성, 강조 뭐 등등 이런 특성을 띄었다. 됐다. 이 작품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